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한 50여 분간 간담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일본 측 요청에 의해서 오늘 자리가 마련된 것이고요. 저는 작년 4월에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 특사로 일본을 방문했을 때 기시다 총리를 처음 만났었고, 또 아베 전 총리 국장 때 두 번째 만났었고, 이번에 세 번째 서울에서 이렇게 만날 수 있었습니다. 우선 12년 만에 한일 양국 정상 간의 셔틀 외교가 복원된 데 대해서 저는 환영의 뜻을 표했고요. 한일 관계가 속도감 있게 정상화된 데 대해서는 무엇보다 양국 정상의 용기와 결단이 큰 동력이 되었다라고 저는 평가를 했습니다. 이러한 한일 관계가 정상화되고 얼음장처럼 차가웠던 한일 관계를 다시 복원하고 경색 국면을 타개해 나가고 양국의 상생 발전을 위한 국면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양국 정부와 관계 역시 동시에 우리 한일 의원연맹 또 이란 의원연맹 차원의 의원 외교 활동이 매우 기묘하다라는 점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해서 양국 관계 발전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다, 이런 의견을 피력을 했고요. 그리고 앞으로 예정되어 있는 의원 교류 일정에 대해서도 소개를 드렸고요. 우선 이번 주말에 우리 윤호중 간사장님과 이란 의원연맹의 다케다 루타 간사장이 부산에서 회동을 해서 합동 간사회의를 개최를 해서 아마 합동 의원 총회 준비를 아마 하게 될 것 같고요. 작년 11월 26일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일본 의원들과 의원 친선 축구 경기 대회를 했는데, 이번 주에는 어웨이 경기로 일본 요코하마 월드컵 경기장을 장해서 일본 의원들과 어웨이 친선 축구 경기 대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6월 3일 날 와세다 대학과 한일 의료원, 이란 의료원이 공동 주최하는 김대중 오부치 공동선언 25주년 기념 세미나에서 제가 주제 발표를 하도록 그렇게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1년 만에 한일 관계에 훈풍이 불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는 그런 표현을 썼어요. 한일 관계를 위해서 반 컵의 물잔이 빠르게 채워지고 있는 느낌을 갖는다. 또 그러한 일본의 성의 있는 노력에 대해서도 전 평가하고, 특히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기시다 후미오 총리의 따뜻한 메시지도 매우 인상적이었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G7 정상회담 개최에 히로시마의 한국인 위령비 참배를 제안하는 문제, 또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 자국민과 함께 우리 한국인들의 건강과 안전 문제에 대해서 반드시 약속을 하겠다라는 그런 정상회담에서의 약속 표현도 굉장히 평가를 저는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과거 역대 정부의 역사 인식을 계승하고 재확인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 어쨌든 양국 관계의 발전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부 호사가들은 한국 정권의 향배에 따라서 한국의 입장이 바뀌지 않느냐는 우려도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가 4년이나 남아있고
또 기시다 내각도 안정적인 그 회복세에 있고 지지 기반이 있기 때문에 양국 간의 교류 협력을 확대 강화하면서 그러한 경험들을 축적해 나간다면 양국 관계는 그야말로 계속 발전적인 설린 우호 관계로 전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확신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윤호중 간사장님도. 네, 저도 기시다 총리를 6년 만에 만났습니다. 6년 전 문재인 대통령 특사로 일본을 방문했을 때 당시 외상이던 이 기시다 총리를 만나서 정상 간의 셔틀 외교에 복원을 요청한 바가 있는데요. 오늘 이렇게 그 셔틀 외교차 그 한국을 방문하고 또 의원연맹과의 면담을 요청해 준 데 대해서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 그리고 야당의 생각, 의견을 가감없이 전달하고자 했습니다. 첫째로는 기시다 총리가 2015년 아베 담화 시에 더 이상 사과하지 않는 나라를 만들겠다라는 담화에도 불구하고 과거 역사에 대해서 이 반성과 사과를 해야 한다고 아베 총리를 설득하던 기시다 외상의 모습을 상기시키면서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 김대중 오부치 공동선언의 정신에 따라 역사를 직시하고자 하는 양국 정상들의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한일 간뿐만 아니라 한미일 간의 안보 협력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는데 일본 측이 가지고 있는 모순점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이 안보 협력을 이야기하면서 러시아, 중국과 마찬가지로 대한민국에 대해서도 양국 간의 갈등 사안을 안보 문서에 게재하게 된 것에 대해 모순점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한국과 일본의 보다 원활한 안보 협력을 위해서는 안보 문서의 재개정도 고려해 봐야 할 것이다라는 요청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에 대해서 우리 한국 국민들의 우려를 전달하고 또 한편으로는 기시다 총리가 한국의 후쿠시마 지역 시찰단을 제안한 데 대해서 감사의 뜻을 보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시찰에 그칠 것이 아니라 한일 양국 전문가들의 공동 검증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라는 말씀과 함께 이 원전 오염수와 관련해서는 해양 방류 외에 기타 다양한 대안도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러한 요청을 통해서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고려를 해서 이 기시다 총리가 일본의 지도자뿐만 아니라 동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이 지역의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그런 말씀도 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제가 기시다 총리에게 모두 말씀 끝부분에 두 가지 부탁을 좀 드렸는데요. 하나는 2030 부산 월드 엑스포에 일본의 지지를 요청드렸습니다. 2025 오사카 세계 박람회 지지 경쟁 때도 이웃나라인 우리 대한민국에서 환영과 지지 의사를 밝힌 점을 상기시키면서 2030
부산 월드 엑스포에 일본이 지지를 해줄 경우 한국민들도 큰 호응과 공감을 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기시다 총리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검토 중이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두 번째는 기시다 총리가 히로시마 G7 서밋 정상회의를 주관을 하게 되는데 대한민국이 G8의 일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그 도정에서 일본의 성의 있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렸습니다. 과거사에 대한 일본의 태도에 진전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아까 저는 그런 표현을 드렸어요. 어쨌든 반잔의 물컵이 채워지는 과정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빠른 속도로 채워질 수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양국 정상의 한두 번 교차 방문으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됐다고는 보지 않지만 그래도 기시다 총리의 결단으로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따뜻한 메시지를 직접 발신하는 모습 이런 모습들은 그의 진정성을 느끼기에 부족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해서 또 히로시마의 한국인 위령탑을 같이 참배하자라는 제안에 이르기까지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 일본도 성의 있는 노력을 하려는 그런 느낌을 충분히 저는 감지할 수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오늘 간담회에서도 평가를 했습니다. 네, 도쿄에서 있었던 한일 정상회담 때와는 조금은 달라졌다고 생각은 합니다만 저는 오늘 면담에서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한국 국민들은 기시다 총리에 대한 기대에도 불구하고 아직 기시다 총리께서 아베 시대를 넘어 기시다 시대를 열고 있지 못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 과거 문제에 대한 보다 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이것은 면담에서 나온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어제 그 기자회견에 공동 기자회견에서 가슴 아프다는 이 표현을 하신 것에 대해서 코멘트를 한다면 과거 이 천왕입니까 일왕이 김대중 대통령 이야기 네네 일왕이 이야기했던 통석의 념 보다 통석의 염에 미치지 못하고 심지어 아베 총리가 이야기했던 통석의 염과 회오에 그 회오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라는 점에서 부족한 점이 많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